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ICPS 연구실의 이승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제목은 A Study of Reinforcement Learning for Neural Machine Translation입니다. 일단 내용으로는 이제 목차로는 Abstract, Introduction, 그리고 이제 기존의 Neural Machine Translation 방법과 강화학습을 적용한 Neural Machine Translation을 비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사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Reward Computation, Reward Shaping, Variance Reduction, Combine MLE and RL Objectives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학습을 이제 단일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서 강학습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실험 그리고 결론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트랙트입니다. 최근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강화학습이라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강화학습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딥모델과 대형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실제 시스템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소스 또는 이제 타겟 모노링구얼 데이터로 훈련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학습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로는 WMT14 데이터로 이제 기상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트로덕션입니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에서는 이제 보통 대부분 뉴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인 이제 RNN을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High Variance of Gradient Estimation, Objective Instability와 같은 이제 한계를 극복을 해야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이제 모노링구얼 데이터와 강화학습을 결합하는 방법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 논문에서 이러한 세 가지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Set Efficient Reward, Combine MLE and RL Objectives with Different Weights, Reduce Variance of Gradient Estimation입니다. 우선 Neural Machine Translation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제 RNN의 모델인데, 이제 RNN 기반의 이제 이 모델은 이제 Sig2C 모델입니다. 여기 초록 색깔 부분이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이제 이 파란 색깔 부분이 디코더 네트워크가 될 텐데,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에서는 소스 문장, 즉 이제 입력 문장을 벡터화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코더 네트워크에서는 이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벡터화가 된 문장들을 이제 다시 타겟 문장으로 디코더하게 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인데, 현재 이제 번역 모델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좋은 이제 모델로서 앞서 보여드렸던 스택2스택 모델이랑 유사하게 여기가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여기가 디코더 네트워크가 될 건데, 그 둘의 차이점은 이 인코더 네트워크와 디코더 네트워크 안에 이제 이 어텐션이라는 어텐션 기법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이제 어텐션 기법이라 하면 이제 어떤 단어가 번역이 될 때 이 번역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지 주의를 두는 기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학습을 사용해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어떻게 훈련시킬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NMT 모델이 에이전트가 될 것이고, 이제 YT 컨텍스트 벡터 Z가 이제 인바이어먼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YT라 하면 이제 YT 전에 생성된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인 NMT 모델이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이 단어를 선택했을 경우에 이 단어가 정답지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게 될 텐데, 이 리워드로는 보통 블루스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블루스코어라 함은 전체 생성된 Y, head, 즉 생성된 이제 번역된 문장과
원래의 정답지의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비교하는 평가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학습을 적용하기 위해서 논문의 저자들이 사용한 방법들인데, 일단 리워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y-hat이라는 번역된 문장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빔 서치, 두 번째로는 멀티노미얼 샘플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빔 서치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 토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세 개의 후보지가 가지를 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n이 3이 됩니다. 그래서 n이 4가 될 경우는 이제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이 각각에 해당하는 토큰들이 결국 또 이제 세 개씩 또 세 개씩 나아가서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이제 후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해서 이제 엔드 토큰이 나왔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각각 해당하는 문장들이 어떤 게 더 정확한 y-hat인지를 찾아내는 기법으로, 이 빔서치의 장점은 정확한 y-hat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노미얼 샘플링인데, 이제 멀티노미얼 샘플링은 이제 해당하는 모든 후보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이 모든 후보군들에 대해서 이제 문장을 생성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노미얼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후보 단어를 검색해서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이제 리워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으로 리워드 쉐이핑인데,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리워드 쉐이핑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가지고 첨부한 사진인데,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돌고래가 이 동그란 불이 있는 원에 점프를 해서 통과할 경우에 이제 리워드를 준다는 내용인데, 맨 처음에 사육사가 이 돌고래한테 학습을 시킬 때, 야 돌고래야 바로 일로 점프해라고 학습을 시킬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원이 물속에 놓고 돌고래가 통과하도록 했을 때 이제 사육사가 돌고래에게 리워드를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번엔 이걸 잘 훈련했으니까 이제 원을 띄워서 이렇게 점프해 라고 했을 때 이제 또 다시 리워드를 부여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리워드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리워드에 대해서. 좀 수식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텐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제 리워드 쉐이핑에서는 이제 인터미디어트 리워드로 이제 중간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중간 보상은 이제 T, 현재 상태에서 이제 지금까지 생성된 문장과, 그리고 이제 T-1 전 단계에서의 리워드를 뺀 값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재 단어가 4개의 단어가 생성이 되었으면은 그 전 단계에 3개의 단어가 생성되었을 텐데, 이 4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정답지인 y와 의 이제 블루스코어를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이 3개의 단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블루스코어의 차이가 이제 중간 보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최종 리워드를 보시면은 이제 전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중간 보상 단계들을 다 더한 값이 이제 해당하는 전체 리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뮬레이트 리워드라고 이제 t 시간 동안 이제 t 스텝까지의 이제 리워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폴리스가 돼서 에이전트가 단어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밸런스 리덕션 오브 그레디언트 이스티메이션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학습의 한계로는 이제 밸런스가 너무 높다는 게 한계점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서 딥 모델과 이제 큰 데이터셋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전체 리워드에서 베이스라인 리워드라고 둬서 이제 R-를 뺨으로써 밸런스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리워드 쉐이핑이 적용된 리워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R 터미널 리워드 또는 이제 큐뮬레이티브 리워드가 될 것인데, 이 리워드가 이제 베이스라인 리워드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는 그 y 해티를 단어를 선택하도록 격려할 것이고, 이 리워드가 베이스라인 리워드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combine MLE and RL objectives인데, 여기서 이제 MLE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입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이제 최고로 확률이 높은 값을 찾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LE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RL Objectives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제 본인 논문의 저자들이 많은 실험을 해봤었는데, 이 작업이 이제 강화학습을 하는 과정을 안정화시켜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잘 컴바인 연결을 시킬까를 본 논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리니어하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이라는 웨이트를 두어서 이 MLE와 RL을 리니어하게 연결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이 알파 값이 0.3일 경우가 가장 학습 결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강학습을 사용할 건데, 이제 단일 데이터를 가지고 강학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소스 사이드 모노링글 데이터라 해서 이제 X 인풋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해서 이제 가상의 타겟 Y를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사이드 모노링글은 Y만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학습을 했을까 했을 때에는 이제 Y 이제 번역된 문장들을 보고 백트랜스레이션을 해가지고 X를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스 사이드 앤 타겟 사이드 둘 다 사용했을 경우인데, 이제 시퀀셜 메서드와 유니파이드 메서드가 있는데, 시퀀셜 메서드는 이제 기존의 이제 MLE 모델들을 활용해서 바이링구얼 데이터와 소스 사이드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RL 강화학습 모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니파이드 메서드는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링구얼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사이드, 그 다음에 소스 사이드. 이제 실험인데, 이 표는 이제 이 해당 태스크에서 각각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한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포머인 번역 모델을 사용하고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타겟, 그러니까 X, Y 데이터 모두를 사용하고 강학습에 적용했을 때 가장 블루 스코어가 높게 나왔다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선 이제 본 논문의 저자들이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기 전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전략을 세운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비교했었는데, 우선 이제 멀티노미얼 샘플링과 이제 빔서치의 성능을 비교했었는데, 빔서치를 사용한 것이 좀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리워드 쉐이핑과 베이스라인 리워드를 둬서 이제 제너레이트 Y 햇 번역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했고, 이 리워드 쉐이핑은 베이스라인 리워드는 이제 밸런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했었는데, 이 두 가지는 크게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해서 실험을 통해서는 이제 MLE와 RL의 조합을 어떻게, 이제 알파 값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좌지우지했다고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하면은 MLE와 RL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강학습을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에 적용하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